우리 인간이 피를 만들 수 있을까요? 2026년도, 2027년도로 넘어가면서 임상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인공혈액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피를 만드는데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혈, 그 다음에 헌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고 헌혈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혈을 받고자 하는 그런 니즈는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헌혈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19 동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공간 내에 들어가서 헌혈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기피하는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특정한 약을 먹게 되면 이 헌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들도 점차 이제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고, 특히 또 제도적으로 보면 2024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 개인 봉사활동에 이 헌혈이 인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10대 헌혈이 46%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따라서 점점 피는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점,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혈액 부족 대단히 심각하죠. 피라는 게 없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인공혈액을 만들어서 피를 대체해보자라는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피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게 되겠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바로 이 피가 하고, 피 중에서도 적혈구라는 것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폐에서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받아서 온몸에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걷어서 다시 폐 쪽으로 와서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적혈구가 만약에 그렇게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적혈구를 만들면은 혈액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적혈구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혈장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인공혈액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이구나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혈액의 시장 규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 브릿지 마켓 리서치의 조사를 보면 인공혈액 시장은 24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3조 원에 이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이후로도 성장성이 더욱더 가팔라진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혈액을 만드는 그런 기술과 관련한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둘 거는 한 2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줄기세포 기반한 적혈구 생산, 두 번째는 합성 헤모글로빈, 이렇게 2가지 기술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다파,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다파에서는 인공혈액을 생산하는 그런 컨소시엄에 4,600만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 인공혈액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칼로사이트가 현재 개발 중인 인공혈액 에리스로머의 상용화를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인공혈액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현재 나라 혈립의대에서 인공혈액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을 통해서 안전성은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개, 칼로사이트하고 나라 혈립의대에서 개발한 이 인공혈액 2개 모두 다 헤모글로빈을 사람 세포에서 추출을 해서 캡슐이나 아니면은 지질막으로 감싼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또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헤모글로빈을 보시면은 형태를 보면은 빨간 원반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원반의 도톰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듬뿍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라는 것은 이 헤모글로빈이 빽빽하게 담겨 있는 통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을 보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헤모글로빈만 주사를 하게 되면 혈액에 산화질소와 헤모글로빈이 반응을 해서 고혈압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모글로빈을 특정한 지질막으로 감싸서 보내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뛰어나면서 또 부작용이 적은 줄기세포 기반의 적혈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니즈가 크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과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 개발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 인공혈액 제조 원천 기술 개발을 국가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를 노리고 있냐면 헌혈량 감소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 그리고 헌혈 안전사고 우려, 혈액의 짧은 보존 기간 등 이러한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2023년부터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나라 정부는 수혈용 인공혈액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기부, 산자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 사업단을 출범한 상황이고 5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1단계의 기초 R&D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공혈액을 만드는 방식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분화를 시켜서 적혈구라든가 또 혈소판 등으로 분화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유전자 편집 기술 그리고 세포 배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인공혈액을 대량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중대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공혈액 기술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인공혈액을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혈액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모글로빈을 지질막으로 감싸든가 아니면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적혈구로 분화시키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인데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분화시켜서 적혈구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적혈구를 성숙시킨 과정에서는 탈핵화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보면은 적혈구에서는 핵을 빼내는,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약간 움푹 낮아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탈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로부터 적혈구를 만들 때는 탈핵 성공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 비율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외에 줄기세포 치료제 이외에 제대혈이라든가 말초 혈액으로부터 유래한 조혈모 세포를 이용할 때에는 적혈구 자체에 대한 생산 능력이 또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증식도 뛰어나고 또 탈핵화 비율도 높은 적혈구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인공혈액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아트블러드라는 회사, 그 다음에 잎셀, 그리고 듀셀바이오라는 벤처 기업들이 인공혈액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블러드하고 잎셀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기반으로 한 인공혈액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듀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기반으로 해서 혈소판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임상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당연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2상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한 3년 정도 임상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아직 임상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2026년도, 2027년도로 넘어가면서 임상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상 단계로는 후발주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화시키는 기술 그리고 탈핵화하는 기술,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그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인공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공혈액은 무엇이고 인공혈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혈구구나라는 부분. 적혈구 안에서도 헤모글로빈을 이용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과 또 일본 기업,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적혈구를 분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